정부가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 지원금을 최대 1억 3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침수주택도 종전보다 2배로 인상된 60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 내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 쇼핑몰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연말에는 공사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은 박현국 동화군수는 동화 지역을 오가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살맛나는 봉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 지원금을 최대 1억 3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침수주택도 종전보다 2배로 인상된 60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파 주택의 경우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늘려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최대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에 든 가입자는 별도의 위로금으로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침수된 주택은 도배 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을 포함시켜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의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주택을 다시 짓고 생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손길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종전 300만 원에서 2.3배 늘려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으로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실종자를 포함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 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는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특별하게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농기계하고 설비까지도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정부는 이번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농업 분야는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수일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강원 고성군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투숙객 2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님 등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유독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빈번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8,800여 건, 5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고 2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과 주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가 잦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전기적 요인. 지난 5년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25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다중이용시설 냉방기기는 단일 선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선이 훼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실외기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셔야 되고
또 불볕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영이나 캠핑 시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이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찜통더위 속 승용차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공터에 30분 정도 주차한 차량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이렇게 밀폐된 차 안의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6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2일 낮 경기 부천에서는 차량의 계기판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엔진룸에 불이 붙은 일도 있었습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위에 부분까지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바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가 과열되는 거는 이 부동액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셔서 한번 이제 장거리 뛴다고 얘기하면 고온에서 곧장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이터나 스프레이, 손소독제 등은 차 안에 두면 안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지자체마다 그동안의 성과와 현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봉화군수는 LG 헬로비전과의 대담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살맛나는 봉화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은 생활인구 30만 명 달성을 앞으로의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민선 8기의 시작과 함께 인구정책 전담부서인 인구전략과를 신설하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의 주거, 문화, 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막아내고 모듈러 주택의 확충과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기농, 기촌인 체류 시설을 마련하여 이와 연계한 다양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유치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규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6천 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생산 효과로 인구 증가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 국가 정책화 추진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을 K 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으로 확장하고 경상북도와 함께 국가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봉화군 뜨선시 자매결연 체결,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건립, 각종 베트남 관련 행사 확대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상북도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국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군수는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과 내년부터 도입하는 관내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등 근로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 건립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까지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를 건립하고 100여 명의 내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중개센터가 건립되면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숙련된 근로자가 농작업에 투입되어 농가 인건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 군수는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내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여 체계적인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봉화군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 등을 제외하면 전국 토의 90% 이상의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 날이 갈수록 온열 질환자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폭염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사막 식물인 선인장이
더위를 견디다 못해 집단으로 고사하는가 하면 스위스에서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수십 년 전에 실종됐던 한 산악인의 시신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고 향후 5년 내로 올해 7월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은 여름에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봄꽃의 이른 개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그리고 겨울 내내 이어지는 가뭄까지 우리가 해마다 겪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다.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한반도의 뚜렷한 사계절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대구 동구갑 류성걸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대구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동부권 메타버스 주니어 창작인재 양성 업무 협약에 참석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와 경북대 첨단기술원, 지역 초중학교 4곳은 앞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블록코딩으로 가상현실 게임 만들기 등 메타버스 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류 의원은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대구가 선도도시로 성공하도록 시와 대학, 각 기관과 함께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주 문경 이미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에 대한 정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계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등 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식수 공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산시 윤두현 국회의원이 지역 농협 유통센터를 찾아 농민 대표들과 농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시설하우스 지원, 농산물 유통 홍보 등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 내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롯데쇼핑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쇼핑몰 허가 변경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초 대구시 건축가로 심의를 전달하고 시는 이달 말 쇼핑몰 허가 사항 변경을 위한 통합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12월 초에는 지하층 토공과 골조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경북도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이는 2016년부터 도비 직접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제도에 따른 것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주민이 숨졌을 경우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대구시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내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 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주상 복합 건물이 늘면서 관리나 청소 인력의 비용 부담, 주차장 민원 등 분쟁이 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집합 건물의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관리규약에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단 구성과 운영,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 등 관리단이 집합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